예, 안녕하십니까. 박길수라고 합니다. 오늘 2020 인내천 수업문화제 두 번째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내천의 문화적 전개라는 큰 제목 아래 개벽에서 다시 개벽까지라고 하는 부제 하에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부제에서 앞에 개벽과 뒤에 다시 개벽이라는 말은 개벽이라는 잡지 그리고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잡지는 1920년에 창간되었던 잡지인데요. 올해 그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내천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현재적 의미가 무엇일지를 잡지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잡지 이름이 되고 있는 개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벽은 19세기에 태어난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860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창도되면서 개벽이라는 말을 수훈체제우 선생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수훈체제우의 개벽 창도 정신을 이어서 20세기에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로서 그 개벽이라는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벽이라는 잡지가 문화운동을 전개해왔던 그런 역사적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늘 강좌에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그 개벽이라는 잡지 이름을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름으로 선보이게 되는 그 내력을 짧은 시간이나마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학은 창도되면서부터 개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1세 교조인 수훈체제우 선생은 1860년 동학을 창도하면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썼고 수훈체제우를 이은 2대 교조 해월 최시영 선생은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3대 교조이고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의암손뱅이 선생은 인내천이라는 말과 함께 인여물개벽, 인물개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러한 개벽 사상의 그 배경하에서 손뱅이 선생이 3.1운동을 주도를 하고 그해 3.1운동이 일어났던 9월 20일에 천도교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단체 결성과 더불어서 3.1운동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는데요. 1920년 4월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이 됩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는 월간 잡지이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똑같이 신문지법에 의해서 창간된 언론 매체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벽은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운동이 그의 성과가 문화적으로 나타난 그 결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벽이라는 말을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세계관으로 세계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개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익히 들으셨던 인내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사람은 곧 하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학의 개벽적 인간관을 잘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개벽이라는 말을 여기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다시 개벽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벽이라는 말은 인내천의 개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이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다면 개벽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말에 대비를 해서 개벽천이라고 하는
말을 써 보았는데요. 개벽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세상이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운동이 있었던 그 다음 해 1920년 6월 25일자로 개벽이 창간이 됩니다. 개벽은 창간될 때부터 대단히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개벽 호회라는 글자와 그것을 지우고 빨간 글씨로 지우고 임시호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개벽 창간호를 6월에 발행을 했는데 일제당국이 그 내용의 불온하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또 말소할 것을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는 저렇게 손으로 그어서 표지를 만들고 그 내용은 이 철필로 긁어서 까만 글씨가 드덕드덕 붙어서 그렇게 해서 창간호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호랑이 그림은요, 원래 개벽 창간호에 쓰려고 했던 그림인데, 저 그림조차도 문제를 삼아서 창간호에 쓰지 못하고, 1주년 기념호, 그러니까 13호가 됩니다. 13호에 저 표지를 써서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저 표지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 개벽 잡지의 역사, 1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부 1기부터 5기까지 제 5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벽 잡지는 1호부터 72호까지 발행된 개벽 잡지는 제1기 개벽이라고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기 개벽은 제1호부터 72호까지 발행이 됩니다. 만 6년 횟수로 7년에 걸쳐서 발행이 되는데요. 그 동안에 발매 금지가 40회, 72호가 나오는 동안에 정간, 발행 정지가 되는 것이 한 번, 벌금이 1회가 되고요. 그 사이에 그 개벽 잡지를 만들던 기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필화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 가까이 구금이 되어서 편집 작업에 큰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잡지를 발행하는데 많은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재정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이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기 개벽 72호까지 개벽을 발행하는 동안에 정치적으로 구금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개벽사 기자들이 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면 그 자리를 남아있는 기자들이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과로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렇게 해서 병들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약 6명 내지 7명이 과로사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1기 개벽을 발행하게 됩니다. 저 1기 개벽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각 주년 기념호의 권두원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때 개벽을 만들던 그 개벽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벽을 만들었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호랑이 그림을 표지로 해서 1921년 7월에 1주년 기념호가 나오는데요. 거기 개벽 권두원에는 그동안 1년 동안 걸어왔던 길도 험준하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을 내다봐도 참 험준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성원이 항상 함께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주년 기념 권두원은 제목을 최후까지 힘차게 나아가리라. 원제는 최후까지 맥진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맥진이 힘차게 나아간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 요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00만 년을 지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지난 세월의 유쾌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주년 기념호는 돌이켜보고 내켜보고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지난 3년 동안 천지를 뒤흔들 만큼 큰 성취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개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문학사, 사상사, 철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지금 개벽 기자들이 이 자긍심을 가지고 표현한 천지를 뒤흔들 만큼 큰 성취를 거두었다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다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던 단체는 개벽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는 개벽이라는 잡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또 신여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잡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표방하기를 우리 개벽 잡지는 한 단체의 잡지가 아니라 조선민중의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4주년에는 개벽운동 만세라고 하는 좀 과감한 제목을 달고 씁니다. 저 만세라는 말은 왜 과감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는 만세라는 말이나 독립이라는 말이 신문이나 잡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이 잡지가 간행이 됩니다. 저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4주년에는 어쨌든 저 글자가 이 긁어서 X 표시되지 않고 표기가 된 채 개벽운동 만세라고 하는 표제를 달고 이 개벽의 뜻이 이 천지 개벽과 인간 개벽과 만물 개벽을 아우르는 그런 의미의 개벽이다라고 하는 그 개벽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주년에는 과거 개벽과 장래 개벽이라고 하는 또 타이틀을 걸고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논조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하고 치떨리는 그런 7년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감회를 수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년 기념호이다 보니까 이 그때그때의 생각보다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긴 안목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편으로는 큰 성취에 대한 기쁨과 한편으로는 그 숱한 고난에 대한 그런 분하고 치떨리는 그런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랫줄 천하민중의 기대에 부응할 새 세상 건설을 절규한다. 그 절실하게 외친다라는 그런 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개벽은 6주년이 되던 해에 70호까지를 내고 2개호를 더 내서 72호가 되는 해에 될 때 폐간이 되는데요. 6주년이 되는 1926년 7월호에는 특별한 감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다음 8월호 1926년 8월호가 폐간호가 되는데요. 거기 편지 부기에 아주 이 비장한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편지 부기를 쓰고 나서 이게 이제 폐간이 결정이 되는데 이미 폐간의 그런 암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부기에서는 을축년이 언제냐면 1925년인데요. 우리 역사상 제일 큰 홍수가 을축년에 일어납니다. 그 을축년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역사상 제일 큰 홍수로 기록되는데요. 그때 서울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 되는 그때가 1925년 8월이었는데 26년 8월호에 그 을축년 대홍수를 떠올리면서 그게 1년 전인데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이 살이 덜덜덜 떨린다. 공포스러워서도 떨리고 무서워서도 떨린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면서 바로 개벽 얘기로 넘어갑니다. 개벽의 지금 처해 있는 운명이 그 을축년 대홍수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예지몽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려고 한다. 금년에서 명년으로 나아가고 10년 후, 100년 후, 그리고 1000만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요. 그리고 개벽은 대지만방에서 활약할 것이다. 여기서 대지만방은
전 지구, 전 세계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72호 편집부기입니다. 편집부기는 알다시피 맨 마지막에 실리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글을 끝으로 개벽은 폐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1기 개벽의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72호로 폐간이 되고 나서 그 폐간 처분을 내린 일제 당국을 규탄하면서 편집부 기자들이 이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저 가운데 하얀색 원이 보이는데요. 그 원에 이마가 걸려 있는 사람이 방정환입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있는 인물은 차상찬이라고 해서 방정환과 함께 개벽사를 핵심적으로 이끌던 인물이고요. 그 뒤에 있는 글씨는 혁명투쟁 개벽 7년 8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을 창간해서 72호까지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고요. 그 밑에 가려진 글씨는 환원입니다. 환원이라는 말은 천도교, 동학 천도교에서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환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개벽이 사망을 했다라는 뜻인데 저 환원이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망을 선고하는 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떠난 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저 환원이라는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2기 개벽인데요. 개벽이 폐간된 이후에 개벽사의 기자들은 어린이, 신여성, 해성, 별건공 같은 잡지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 개벽만큼의 그런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한 그런 관계로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폐간이 된 지 8년, 햇수로 9년 만에 1934년에 신간개벽이라고 하는 개벽을 다시 복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차상찬이라고 하는 분, 이정우라고 하는 분이 주동이 됐는데 그 사이에 방정환 선생은 1932년에 돌아가십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과로 때문에 얻은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간개벽을 만들면서 이 권두원에 죽었던 자식이 다시 돌아와 생일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그 권두원을 쓰는데, 이게 아주 개벽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개벽 창간을 했기 때문에 4개호만을 내고 1호, 2호, 3호, 4호까지만을 내고 다시 폐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여 년 동안 암흑기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1946년도에 해방 이듬해 개벽사를 다시 재건을 하고 개벽을 다시 복간을 해서 복간개벽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해방전국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시 1호부터 9호까지를 발행을 하고 폐간이 되게 됩니다. 그 복간개벽을 처음 만들면서 권두원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저들의 손에 암살되었던 개벽은 다시 살아나고 저들은 망하고 조선은 자유를 얻었으며 개벽은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분강개한 그런 권두원을 쓰면서 복간개벽을 발행을 했는데, 역시 해방전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9호까지를 발행하고 이 폐간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개벽사에서 발행했던 대표적인 잡지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신여성이라는 잡지고요. 가운데는 별건곤, 오른쪽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 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와 저 왼쪽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는 방정환 선생이 직접 이 편집에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졌던 그런 잡지입니다. 예. 그 해방 전국까지 이 신간개벽과 복간개벽을 제2기 개벽이라고 본다면, 제3기 개벽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끊임없이 이 개벽을 다시 복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50년대는 전쟁 직후라서 어려움 때문에 그걸 복간을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6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개벽 복간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그 개벽을 만들던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 후배들은 또 그것을 이어받을 그런 힘을 갖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개벽사라고 하는 잡지와 더불어서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대표적인 그 인쇄소가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인데 이 인쇄소가 3.1운동 당시 일제 방화로 소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에는 이 보성사를 3.1운동 당시 일제의 방화에 의해서 소실되었으니 국가 지원에 의해서 복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와 더불어서 개벽 복간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개벽을 복간해서 발간하지는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그 제1기 때 발행되었던 개벽 영인본을 발행을 했고 그 밖에 개벽사에서 발간했던 여러 가지 잡지들을 영인을 해서 자료로 발간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개벽을 발간하던 청년들의 후배가 되는 천도교 청년들이 주광개벽이라든지 개벽청년이라든지 개벽의 소리 또 개벽군과 같은 이 개벽이라는 제호를 붙인 회지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본격적인 잡지라기보다는 청년의 이제 회보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보 수준의 이 회보를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개벽을 복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담론들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앞에서 얘기했던 일제에 의해서 소실된 보성사 사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 골격은 이제 벽돌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았고요. 저 지붕에서부터 창문 그리고 내부 시설은 전부 불에 탄 그 모습입니다. 이게 1919년 4월경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소실된 이후에 보성사와 개벽사는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1920년대에 그 개벽사가 있던 이 건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저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희미하기는 하지만 역시 오른쪽에 뾰족한 그 구조가 보이는 저 건물이 저 건물에 개벽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물은 지금은 현재 저 자리는 종로구 경운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종로구 경운동인데 저 오른쪽 건물은 지금 그 자리에 없고 저 강북구 우이동에 옮겨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저 건물은 개벽이 가장 왕성하게 발행되던 시기에 이 개벽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제3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개벽 복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2011년에 개벽의 창조적 개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개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됩니다. 개벽신문은 일간신문은 아니고요. 월간지로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1기 개벽도 신문지법에 의해서 이제 창간된 잡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개벽신문이라는 제호로 다시 복간을 하게 됩니다. 개벽신문 창간사에서는 이러한 뜻을 표방을 합니다. 오늘 인류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대변혁의 이 지금 시기는 우리가 개벽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시기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생태계, 생명계의 위기이고 또한 자본과 물질의 욕망이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위기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대전환으로서 개벽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뜻을 담아내는 신문으로 개벽신문을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내걸고 창간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그래서 지금 이 개벽신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개벽신문은 2011년에 창간이 되어서 만 10년 동안 95호까지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요게, 95호까지 개벽신문의 표지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 개벽 신문을 올해 6월까지 95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 6월 95호까지를 발행을 하면서 앞에서 소개드렸지만 6월은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된 그 달입니다. 2020년 6월이 정확하게 100주년이 되는 그런 달이었는데요. 그때 95호를 발행을 하고 발전적 폐간, 저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발전적 폐간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이어지는 제5기 개벽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새로운 개벽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개벽신문을 그만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종간사에서 95호까지 발행한 개벽신문의 이 성과와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였는데요. 창간 정신을 다시 회고를 했습니다. 개벽신문은 개벽을 발행했던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행복한 사람, 정의로운 현대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간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95호까지 발행을 하는 10년 동안 95호를 발행하는 동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10년 동안에 개벽파라고 하는 말, 또 개벽학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개벽종교라고 하는 말, 또 개벽사상이라고 하는 말 등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재조명하는 그런 동력을 마련을 해서 대중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폐간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제5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개벽의 역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5기 개벽은 그동안 개벽 또는 개벽신문 혹은 개벽청년과 같은 제어로 나왔던 잡지를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제어로 다시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다시 개벽이라는 말은 맨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원래 개벽 사상을 표방했던 수은 최재우 선생이 최초로 썼던 말이고 개벽이라는 말의 가장 원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개벽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다시 개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개벽은 개간지 1년에 4번 발행하는 잡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개벽 100주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위해서 겨울호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기 개벽처럼 청년 중심의 잡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열고, 다시 잊고, 다시 그리는 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단어에 걸맞는 이 현재의 청년들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과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벽의 성격은 이 시대의 세계, 문화, 사상과 소통하는 인문교양을 담아내고 그리고 한국 자생적 사유를 담아내는 그런 가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철학, 사상, 문학, 평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인내천의 문화적 전개로서 개벽 잡지가 어떻게
창간되고 어떻게 또 폐간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성해 왔는지 하는 역사를 좀 거칠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난 역사에서 개벽을 만들었던 그런 이 지나간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벽을 개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청년들도 그렇고 언제나 개벽의 마음과 개벽의 기운으로 개벽의 눈을 뜨고 개벽의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